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제는 시장이 급락하면서 모두가 힘들었지만 오늘은 반대로 또 시장이 급등하면서 어제의 낙폭을 다 만회를 해줬죠. 자, 어제 무서워서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주식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저는 단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단기 시세는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중장기 큰 흐름은 그 시장 상황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그 방향은 중장기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 크죠.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그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가 어제 2.45%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3.5% 급등을 하면서 보세요. 어제 고점을 넘어서 버렸죠. 네. 그러니까 어제 급락을 다 만회하고 오히려 더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거래가 얼마 안 터졌습니다. 거래가 좀 더 많이 터졌으면 좋겠는데 거래가 안 터져서 시장이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더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하듯 천천히 이런 우상향이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때문에 큰 시장 흐름은 저는 절대 지금 꺾이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자, 코스피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검은색이 지수입니다. 검은색 지수가 오늘 급반등했죠. 보면 개인들 보세요. 자, 계속해서 팝니다. 개인이 오늘 얼마를 팔았냐? 1조 9천원, 거의 2조 가까이를 팔았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파느라 고생 많이 했네요. 이 지금 팔았던 개인들은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화면에 자, 외국인과 기관은 무지막지하게 삽니다. 자, 외국인은 9,700억, 또 기관도 9,700억, 뭐 사이좋게 샀네요.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털렸습니다. 주식.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도 오늘 어제 보시면은 어제 3.23%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3.3% 급등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 급등을 하면서 자, 어제 시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바로 해보겠죠. 근데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 좀 아쉬운 게 거래가 별로 안 터졌습니다. 이게 거래가 좀 더 터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이 개인이 빨간색입니다. 이거 개인은 보세요. 계속 팔죠. 근데 외국인은 사고, 또 기관도 조용하더니 오후 들어서 갑작스럽게 사죠. 오늘 또 개인들이 많이 털렸네요. 코스닥도. 그리고 선물도 한번 보시면요. 선물 지수를 보시면 지수가 우상향 하잖아요. 근데 선물을 보시면 기관은 계속 팔았습니다. 기관은 팔고, 그 다음에 개인은 거의 눈치보기였죠. 근데 외국인이 상승을 시키면서 아마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지금 어제는 급락하고 오늘을 급반등을 했습니다. 단기 흐름은 여기에서 좀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시장 흐름은 저는 우상향을 할 거라서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많이 가냐면요. 자, 코스피 업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다 올랐어요. 안 오른 업종이 없죠. 그 중에서 의료 정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많이 올랐죠.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IT가 더 많이 올랐죠. 건설도 오르고. 자, 코스닥도 보시면요. 오늘 유통이 많이 올랐고, 비금속, 화학, 기타 서비스 이런 거. 코스닥도 보시면은 지금
정보기기만 약세를 보이고 나머지 업종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까지 보시면 다 올랐죠. 떨어진 종목이 하나 없고요. 그 중에서 주목할 게 삼성전자가 오늘 4% 강하게 올랐고, 자, SK하이닉스가 9.19%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급등한 이유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좀 반등이 나고요. 자동차. 그 다음 셀트리온이 그동안 낙폭이 심했죠.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가 좀 강했는데 셀트리온이 9% 급등하면서, 자, 이런 IT, 자동차, 제약바이오가 지금 지수를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거의 제약바이오가 거의 끌어올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7% 급등, 셀트리온 제약이 10% 급등, 자, 알테오 제니 8%대 급등, 그쵸? 그 다음에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도 좀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SK 머티리얼즈 갔죠. 네. 그리고 솔브레인 반도체, 리노공 반도체, 모니가입수 반도체. 자, 반도체 종목들이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더불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보시면은 그 증시 주변 자금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이 고객 예탁금입니다. 주식을 사려고 하는 대기 자금이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요. 지금 주식 예탁금이 한 64조 정도 되거든요, 현재. 근데 1월달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75조였습니다. 거의 75조에서 65조 정도 된 거죠.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10조가 빠졌습니다. 10조. 주가가 이때 많이 조정을 했죠. 조정하면서 예탁금이 확 줄어들었죠. 보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예탁금이 늘어나고요. 조정할 때는 또 예탁금이 줄어듭니다. 자, 이 구간이 보면 예탁금이 좀 줄었죠, 작년에. 이때가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을 때입니다. 보시면 이때도 예탁금 줄었죠. 그래서 이 예탁금을 보면 개인들이 그냥 단순히 시장 상황만 놓고 그냥 단기 흐름으로 보다 보니까 지수가 안 좋으면 좀 빠지고, 지수가 좀 또 올라가고, 지수가 안 좋으면 또 빠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뉴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급반등하는 데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러면 자, 인플레이션, 연준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3년이 걸릴 수 있다. 3년이면 아주 장기죠. 장기간 동안 원하는 목표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리고 금리를 오랫동안 동결을 하겠다. 지금 거의 제로금리죠.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지금 연준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지금 고용입니다. 고용이 관건인데 고용이 원하는 목표만큼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고용이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경기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회복을 하잖아요. 자, 이런 완만한 회복 구간에서는 고용이 거의 완전 고용입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태, 경기가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용이 지금 아직도 그 시장의 그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려가지고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실물 경기 지금 좋습니까? 우리나라도 실물 경기 안 좋잖아요.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죽어나고 있잖아요. 기업들도 거의 망하는 회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고용은 이 경기 이런 상승 사이클이 좀 더 지속이 돼야 고용이 좀 창출이 되는 거지 지금 당장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은 금리 장기 동결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목표치 3년 걸릴 수도 있다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자 국채 매입, 양적 완화 국채 매입은 계속 지속할 거다. 시장이 좀 더 자금을 풀 거다 라고 했죠. 이런 지금 발언이 나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안도의 한숨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뭐, 어제는 급락, 그리고 오늘은 급등이었죠. 어렵죠? 변동성이 커지죠? 예, 변동성이 커지는데, 보시면, 이런 장세에서 믿을 거는 실적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여기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자, 지금까지는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유동성에. 근데, 시장의 에너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유동성의 힘 가지고는 지수를 끌어올리기 힘들다. 나간 거고, 이 유동성의 힘에서 지금, 자, 실적 장세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실적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실적. 자, 그리고요. 자, 정부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2030년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를 투자한다 했죠. 예, 이거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을 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6,500억 규모의 민간 펀드와 그다음에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중소 중견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반도체의 지금 업황 자체가 거의 슈퍼 사이클이죠.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주도주, 이 반도체 종목들에 있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 냈는데, 왜 이렇게 신고가 냈냐? 보세요. 자, D램 가격 보세요. D램 가격이 보시면 지금 2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4.2달러 갔습니다. 최근에 이 D램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2분기에 이 서버용 가격이 15% 이상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용 가격이 엄청 오르고, 그 다음에 2월은 전통적으로 비수기인데도 수출이 지금 10% 증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DDR4가 22개월 만에 4달러를 돌파를 했고, 반도체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죠. 보면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죠. 보시면 어제 나왔죠. 자, 4조 8천억, 어마어마한 규모도 4조 8천억 규모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극자외선. 삼성전자는 미리 지금 도입을 하고 있죠. 극자외선 노광. SK 하이닉스가 자, 이제 EUV 공정으로 계속 바뀌는 걸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면 어떡해요? 하이닉스가 장비 업체들이 엄청 좋겠죠. 예, 장비 다 들어가면 부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품도 하고 같이 소재가 들어갑니다. 장비 부품 소재주를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자, 이분이 김남기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본부 상무님인데요. 이분이 설명한 걸 보면, 자, 성장산업에 장기 투자하면 폭락장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미래의 성장산업은 뭐죠? 성장산업 5G도 있고, AI 인공지능 있죠. 네. IoT 사물 인터넷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성장산업이죠. 요거에 지금 이분은 ETF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이런 ETF 같은 거나 관련 종목들을 장기간에 투자하면 지금 같은 변동성장을, 폭락장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성장산업, 물론 경기 민감주도 좋아질 수 있어요. 경기가 돌아오면 경기 민감주가 뭐 철강도 있고, 뭐 화학도 있고, 그 다음에 정유도 있죠. 또 기계도 있죠. 이런 경기 민감주죠. 물론 경기가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 이래 좋죠. 근데 저는 얘네들보다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산업 자체가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실적이 더 급증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쪽보다는 이쪽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보면 2월 23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자,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급증을 합니다. 이건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자, 전기차 시장이 보면 작년에 325만 대에서 2025년에는 이게 1000만 대가 넘을 거다. 1276만 대. 네? 이게 전기차 시장이죠. 그러면 5년 만에 시장이 4배가 올라갑니다. 4배. 지금 전기차 2차 전지가 좀 쉬고 있죠.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고 나서 이게 꺾일까요? 예. 보세요. 전기차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전기차 가격의 한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가 꺾일까요? 안 꺾이겠죠. 예. 쉬고 다시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대만 등과 지금 반도체, 배터리 동맹을 한다 그랬죠. 이 반도체 배터리는 아시아가 잘합니다. 아시아가, 그쵸? 잘합니다. 이게 이걸로 인해서 중국을 압박을 한다는 거죠. 중국 압박. 보세요. 지금 반도체 동맹, 배터리 동맹, 우리가 계속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견제함에 따라서. 그렇죠? 때문에 자, 이런 업종들, 성장 업종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21선을 올라탔습니다. 급등하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꼿꼿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살아 있고,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보세요. 이 대형주가 시총 2위 종목인데 오늘 9% 급등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D램 가격, 반도체 가격이 지금 4.2달러죠. 달러.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추세 자체가. 그러면 이 D램에 특화되어 있는 SK 하이닉스 실적이 급증하겠죠. 또 신고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시장이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예.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살아있는데 시장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도체 종목을 계속 주목하셔야 되고,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괜찮은데 그걸 투자 말고, 자, 협력사들,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이나 LG와 그 SK 하이닉스가 거래하는 장비회사, 자, 부품회사, 소재회사, 이런 중소형주들을 같이 주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반등을 했는데 아직은 좀 약하죠. 그쵸? 아직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제약바이오가 급락을 하면서 오늘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셀트리온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는 올라와요. 근데 떨어질 때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자, 이 조정을 버티기 어려워요. 지금도 또 보시면 이때도 강하게 상승을 하죠. 근데 보세요. 떨어지는 거, 쭉 떨어지는 거 보세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주도주에는 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시총 상위 비중이 커서 급락만 안 하면 됩니다. 급락만. 네. 오늘 지금 셀트리온 9%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7.8% 반등을 했는데 이 정도 보세요. 8만원짜리가 16만원까지 2배 올라가거든요. 근데 고점 대비 얼마가 빠졌냐면요, 어제까지 무려 30% 쭉 흘러내잖아요. 자, 이런 조정 견디기 어려워요, 개인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을 하는 게 좀 더 개인 투자한테 유리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급등했는데 이것도 보세요.
자, 10만원짜리가 26만원 거의 2.6배 올랐죠. 근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고점 대비 45%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무섭죠? 이런 종목도 제약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이 좀 반등을 했지만 이것도 보세요. 고점 찍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원익 IPS. 보세요. 반도체 장비죠. 반도체 장비. 이게 조정을 하지만 올라오는 거 보세요. 8% 급등. 그 다음에 2차전지 LNF. 최근에 조정하는 것 싶더니 오늘은 또 8% 강하게 반등. 자, 2차전지는 살아있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시장 상황이 좀 더 변동성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셔야 된다? 자, 실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실적에 집중하시면 이 변동성 장세를 이겨낼 수 있고요,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